민주주의라면 다 좋은 겁니까? 민주주의는 공산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종류는 10개가 넘어요. 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토지계획이 민주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에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소련 군정과 미 군정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스탈린의 9월 20일 지침의 지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괴뢰 정권을 위성국가를 만들어라는 지침이 넘어갔고 소련 군정에서 군합발에 의해서 착착착착 해서 완력과 군대 총칼에 의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토지 강탈을 하고 나머지 사람도 아마 남한에 가. 싫으면 가라는 얘기야. 남한은 와 내려오죠. 반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문 닫고. 그런데 남한은 어떤 거냐? 남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심사 통지에서 소련과의 합의를 존중해야 되느냐? 이 국무선의 입장인데 그거를 하지가 공을 받아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좌우 합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무기 공장인 걸 다 설비를 뜯어가지고 소련을 가져갔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미 일본, 시베리아, 중국, 만주 이런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이 독립되었다고 좋다 만세 부르면서 다 어디로 옵니까? 해내탄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오는데 수십만 명이 오게 되는데 북한에 직장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이 좋은 게 있습니까? 화장실에 표지가 있습니까? 네? 오줌을 막 전봇대에 막 싸는 그런 시대예요. 인플레이션이 되죠. 직장은 없죠. 청소년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될 판이에요. 길거리 가면 전봇대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거의 대학 나온 건달들 거지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전 세계가 2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자, 그러면 미국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시아에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왔죠. 내 새끼가 유럽이야. 제일 먼저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런던, 파리,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 사람들 그 할아버지 할매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동에서는 어디입니까? 제법, 니폰, 일본, 그 메가드가 딱 버티고 있죠. 오성 장군이 천황을 굴복시키기 메가드예요. 그러면서 메가드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주죠. 일본의 정책은 점검 처리해서 부흥원전을 해야 되겠다. 일본은 반공국가라 해가지고 소련을 견제하겠다. 그러면 과거의 점검 처리 그냥 놔두고 계획을 해가지고 지나간 것 덮어두면서 빨리 복구시키면서 방공의 방파제를 일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륙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여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찍을 까고 눈찍을 까봐야 돼. 그러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조가 줄어집니다. 원조가 줄어들어요. 45년부터 46년, 7년 사이에 원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미군 철수가 주장하게 되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더 혼란이 되는 것은 국무하고 국무부와의 갈등입니다. 국무부는 미군 철수니까 빨리 가면 안 된다. 국무부가. 근데 미군 군발이들. 병력은 줄어지고, 전쟁 끝났으니까. 더 이 병력이 증가할 수는 없는데, 배치를 하는 것이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에 하다 보니까 한국에 죽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을 비꼬대고 하지하고 미군 사령부가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국 말을 합니까? 하지가 역사를 알았습니까? 일생 동안에 찔러총 해가지고 이 따발총 해가지고 군사훈련 받은 게 하지 스리스타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도 있죠. 선교사, 한국 실정을 아는 그런 아멘하는 성경책만 읽은 아멘하는 선교사를 불러서 이 통역해가지고 부산에 무슨 일이 있고 통역해가지고 지휘 있고 추천할 사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역 정치, 선교사 정치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미군적인 것은 이런저런 반발하는 것이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에러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정책,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K2, K9 해가지고 바이든이지 트럼프든지 한국에 무슨 이게 먹을 떡이 많잖아요. 한국이 반도체 일만 해가지고 떡이 많은데 이걸 버리진 않는데 빨리 하는 소리네. 그러니까 다 시간 끌고 네. 시간도 많이 가고 돈 많이 많으셔서 강의좀 줄이세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끝장내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외국도 하는데 하는 시간 너무 그러면 안 돼. 자기들은 밤샘이에요, 밤샘이. 이 나라를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냐? 밤샘이 학술이에요, 밤샘이.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우리는 막 아이고 바빠 하면서 인내하고 공부가 부족해. 인내하고 공부가. 이 치열함이 부족해서 정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치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빨리 나가도 돼요. 나 지금 일주일 동안 이번에 논문 쓰는데 털이 쫙쫙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전화 왔더라고. 해달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쫙 하는 거 지금 침 맞아가면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원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 나라를 구하는데 그 시간 한두 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근데 한반도 정책이 종속 변수가 되게 됩니다. 종속 변수. 중국의 대륙이 공산화되느냐 안 되느냐. 장기사가 모택동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책. 그럼 한반도 정책이 뻥커라고.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 미군 철도라든가 원전화라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제가 자료를 보지만은 미군 정시절에 한국한테 미국 사람들이 망가로 원전 제대로 준 거 없어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미군한테 들어간다면 경비대, 미군들 그 한국 경찰, 군대 쪽으로 들어갔지 경제적으로 제대로 원조한 건 없습니다. 밀가루 강력히 좀 주기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부에 국무장관으로 등장한 인물이 미국의 오성장군인 조지 마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죠? 메가더의 라이벌. 네. 이 사람이 주변이 이 사람 모택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고라를 리포머, 농업 개간주의자다.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국군 합작을 해라. 무려 10개월 넘어서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추진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무장관 돌아와가지고 허탈해가지고 국무장관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장개석이가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걸 반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 국민당에 대한 군사 원조를 카트시킵니다. 완전히 카트시킵니다. 그것이 공산화되는 게 됐고 나중에 50년대에 여러분 메카지 전통이 있을 때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Who lost China? 누가 공산화시켰느냐 중국 대륙을. 조지 마샬이 책임져야 돼요. 마샬이. 그래서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군사 문제만 열심히 했지 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인물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된 인물들이. 그나마도 군에서 정치 눈치 빠꼼빠꼼하는 정무장관, 정무 감각이 있는 군인들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에서는 일본으로 가고, 그건 독일 가죠. 독일, 영국, 런던으로 간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 중에서도 하도 핫바리들. 중기가
통역장교가 여운형하고 뭐 김구시가 교사하고 버치중이 같은 중위가 정치한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꽝꽝이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에 골치 아프니까 터널이 그것이 나중에 50총 선거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이승만의 대미불신을 우리가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러시아를 일제보다도 청국보다 더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했다. 그런 판단은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국무하고 국방청에 소련의 첩자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행정부 시대에 그 제가 본 책이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이라고 했었는데 특히 에저 히스 이승만 박사가 국무부 갈 때마다 노 엔트런스 카타는 이건 누구예요? 에저 히스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소련 간첩으로 들어간 거 알죠? 그런 것이 2차 대전 이승만 박사의 고충이었습니다.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아까 얘기했던 독립, 임시정부 승인, 또 신탁동 수용 불가, 소련의 한반도 점령 경계 등을 했는데 그 자기의 워닝 메시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 내 여론 조성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계속하고 또 독립 촉소 국민을 통한 민주운동을 계속하면서 전국에 방대한 지방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가야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48년 2월 달에 한국 그 유엔 한국 위원단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총선을 남북한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해야 되느냐 이에서 매년 이하의 9명의 외국 대표단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운영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의 매넌이라는 인물이 매넌.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여기 다른 나라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걸리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소련 눈치만 볼 때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원수 알죠? 원수. 6.25 때 국군에 그 참 시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매논에게 육탄 돌격을 해서 매논을 설득시켜라 해서 원수 여사가 매논을 설득시켰는데 매논의 회고록에 의하면 나는 평생 동안 이승보다 감성이 지배한 시대의 이집트의 원수 여사를 만나고 처음이었다. 이 일직고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고생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읍선언은 건국선언을 위한 정치작업으로서 이는 향후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남한에서의 독립국가를 우선 달성하자는 선포를 내포한 것입니다. 스탈린에 맞선 일종의 남한 민주 기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한의 노예 상태를 방지한 처음 뜻뿐만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반골의 보수로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스탈린의 적화 남하하는 것을 자유진영을 대변해서 막겠다는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치의 하나의 호소력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대단히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자유진영의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계사에서 이승만은 정읍선언을 통해서 한민족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힘겨운 용기와 결단으로 그 선언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남한의 단정을 넘어서서 이것을 민주기전에서 그 이승만 박사가 평생 요구했던 여러분 6.25 때 했던 저도 기억납니다만 북진통일 알죠? 북진통일. 북진통일을 위한 첫 단추였다.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의 북한의 자유통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결론을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읍선언이 호남 정북과 이승만의 만남이 영원한 우익의 만남으로 승화되어서 개국운동의 지역을 떠나서 연합하고 연대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급습니다. 이 서울만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직접 1차, 2차 걸쳐서 호남지방 그 열악한 곳을 가서 애국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우남적인 독서 보호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천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이승만의 건국 전략을 개성해야 됩니다. 미국 교포들 대한민국 걱정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 목사 미국 가가지고 많은 헌금 받아왔죠. 뭐 그거 어떻게 돈 썼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포들 이승만 박사의 재정적인 차원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죠. 미 여론전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항상 기고하고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계, 미국 정계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지금 대단히 나라가 어렵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교포들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승만 기념관 조속 건립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친냉전이기 때문에 북중러 대 한일 대결이 재판이 되니까 한일 관계를 복원을 해서 중국의 협상력이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국의 협상력도 높이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개발 하겠다 하면 바이든지 트럼프든지 원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라는 걸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미 기독교 연맹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구할 때 미국 교포라든가 미국에게 포섭할 때 기독교냐 아니냐 한미 기독교 연맹을 그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미 기독교 연맹 가치관 동맹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국내 기독교 신앙을 복원하는 운동을 해서 국민정신을 이끌고 국민정신 개혁운동이 정치개혁의 기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끝까지 전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